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yeah.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 heart. Oh, yeah, yeah. Give me your love, yeah, yeah, yeah.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불 밖은 위험하죠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략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연구 동기, 둘째, 라즈베리 파이를 통한 단백질 3차 구조 확인 과정, 셋째, 타겟 단백질과 유사한 6VXX와의 구조적 비교, 넷째, 3D 프린팅 출력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마지막으로 타겟 단백질을 활용한 코로나 대비 방언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동기입니다. 3D 프린팅 산업은 과거 몇 년 전부터 많은 산업 체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여러 산업 공정에서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현재는 의료 분야에도 접합되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중에서 저희가 시도하게 된 분야는 바이오 프린팅 분야입니다. 바이오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조직이나 장기 등을 인쇄해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환자의 세포를 배양해서 인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2차적인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이오 3D 프린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수업 시간 중에 배우게 되었고, 저희는 주어진 단백질 구조를 출력해보는 간단한 3D 프린팅을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와 저희 조의 단백질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단백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치료법을 직접 고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의 타겟 단백질은 6X29B입니다. 왼쪽의 영상은 파이머를 통해 확인한 템플릿 구조와 같고, 단백질 서열은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 서열 파일을 이용하여서 클러스터 오메가를 돌렸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백질 3차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라이 파일과 PY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일을 통해서 모델러를 돌린 결과 단백질 3차 구조 파일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를 파이몰을 이용해 확인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단백질 3차 구조가 바로 저희 조가 프린팅할 최종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출력해서 조립해야 할 단백질 구조가 4차 구조이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낸 가장 유사한 단백질이 6VXX, 즉 사스코브2 스파이크 글리코 프로틴입니다. 다음은 6VXX의 사진입니다. 모노머 3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트라이머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저희도 4차 구조를 조립해내기 위해 파이머를 통해 단백질 3차 구조인 모노머를 각각 3개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X29B의 프린팅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큐라 프로그램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출력하기 전에 기본 모형을 통한 프린팅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PDB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는 NIH 사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갖고 있는 PDB 파일을 변형한 STL 파일의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리본 STL 파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 구조가 알파 헬릭스 구조와 베타 시트, 그리고 루프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욱 정교한 구조이며, 모노머들을 결합하는 구조적 부분을 확인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리본 STL 파일을 서페이스 STL 파일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큐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코드를 생성한 과정이고, 이후에 전체적인 형상과 서포터의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출력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테스트 결과 한 번에 3개의 모노머를 출력하기 위해 크기를 줄이다 보니 모노머의 전체적인 구조가 작아져 서포터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TL 파일을 변형하여 모노머 1개를 테일과 바디 크게 두 부분으로 슬라이싱하여 출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왼쪽의 이미지가 테일이고 오른쪽의 이미지가 바디입니다. 크기를 늘리고 구조를 나누어 출력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출력 속도를 높여 뽑은 결과 노즐이 서포터를 건드려 서포터가 구조적 불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출력 중에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였고, 저희는 곧이어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테일을 바디와 같이 밀도를 15%로 설정한 후 출력하였더니 서포터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자주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고안해낸 해결책은 모노머 출력 시 속도를 30%로 설정하고 유지하되, 테일을 출력할 경우에는 밀도를 50%로 올려 설정하고 브림 서포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큐라 프로그램을 통해 6X29B의 최종 구조가 적증되는 과정을 미리 확인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최종 출력물의 이미지입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서포터를 제거해낸 바디이고, 아래는 테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합된 모노머입니다. 다음은 조립을 하기 위해 가장 유사한 6VXX의 4차 구조를 프린팅한 결과물입니다. 3개의 모노머가 삼각형의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개의 모노머의 헤드 1 부분이 다른 모노머의 헤드 사이로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바디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운데 중심축 부분으로 안쪽으로는 알파 헬릭스, 바깥쪽으로는 베타 시트 구조가 위치하도록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머를 조립하여 트라이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4차 구조는 수용체가 결합하기 전에 다운 스테이트입니다. 위와 같은 영상이고요. 다음은 타겟 단백질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설명하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침투하기 위해선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감염을 시키지 못하고 바이러스는 사멸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2, 엔지노텐신 전환 효소라는 수용체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인 스파이크가 정확히 결합하여 몸속으로 침투한 후 감염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는 열쇠, ACE2 수용체는 잠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파이크가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와 똑같은 단백질 스파이크를 만든 후 인체에 침투시키게 되면 인체 내부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수용체와 결합한 업스테이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였을 때 인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수용체가 이미 결합을 마치고 닫힌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양 흡수를 통한 증식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방식으로 현재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형시켜 새로운 항원을 합성해내는 방식입니다. 경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취득한 유전자 정보로 mRNA 백신을 합성합니다. 이를 인체에 주입하여 세포 내에서 항원으로 작용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항원은 스파이크 단백질 형태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인간 세포인 ACE2와 결합한 후 면역 유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체 구조, 스파이크가 ACE2와 결합하게 된 사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의 치료제의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3D 프린팅을 직접 해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출력물 중 80%가량은 서포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못한 출력이었습니다. 또한 서포터를 직접 제거해내는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바인딩 과정을 통해 서포터 없이 물체를 출력할 수 있는 SLS 방식의 프린터를 사용했더라면 더욱 자세히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정교한 출력물을 위해 새로운 프린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와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종적인 구조물을 얻어내기 위해 고생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단백질 구조 출력한 것 중에 단백질 구조 중에 바디하고 테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테일 부분이 그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템플릿 파일에는 저런 게 없었죠. 네. 692xx인가? 그거. 거기에는 저런 게 없었죠. 그 얼라이먼트 파일 혹시 들여다본 적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얼라이먼트 파일 단백질 구조 획득할 때 네. 모델.얼라이 파일 그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 얼라이먼트 파일 보면 템플릿 서열과 여러분들이 단백질 만들기 쿼리의 서열에 얼라이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저렇게 테일처럼 이렇게 쭉 그냥 무정형의 어떤 구조를 갖추지 않은 단백질 체인으로 나오는 거는 템플릿 단백질에 이 해당 부분이 없어서 이게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테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템플릿 구조도 이렇게 이 테일처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건 안 봤는데
여러분들 그 단빛의 템플릿 구조가 6VXX 그거 맞나요? 코드, PDB 코드가? 네. 네. 거기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파워포인트에 템플릿 구조를 보여준 거 보니까 저런 테일 구조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죠? 네. 네. 6VX. 네, 6VXX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것은 템플릿에는 없고, 근데 쿼리에는 서열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템플릿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바디하고 테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뒷부분은 구조 예측이 안 된 거니까 사실 그거 뭐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아, 사타 구조를 만들어 보니까 네. 그 모노모가 맞닿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가요? 거의 그 PDB 파일 확인했을 그 사이트를 확인했을 때는 거의 수소결합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붙여야 되니까 일단은 루프 사이를 붙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수소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3D 프린트 출력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았던 거는 다음번 출력할 때 뭐 서포터가 많아서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개선 방안을 생각해냈다는 게 참,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바이오 3D 프린터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게 될 텐데 그 장비를 운용할 때 필요한 프린팅 능력은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PLA 소재 사용하셨는데 소재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신다면은 그 다음번에 바이오 3D 프린터 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